야, 이거 또 한 번 가슴이 웅장해지는 동맹이 탄생하는 걸까요? 현대차가 GM에 이어 토요타와도 동맹할 수 있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역대급 한미일 동맹이 탄생하는 거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는데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정의선 회장과 토요타 아키오 회장이 이달 중 만난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좀 의미가 있는 이유가 두 회장이 공개적으로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기도 하고요. 세계 1위와 세계 3위 자동차 기업이 수장들이 만난다고 하니 전 세계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대중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건 간단합니다. 아니, 현대차가 굳이 토요타랑 전기차도 못 만드는 회사랑 뭘 하겠다는 건데, 아니 토요타가 왜 현대차를 세계 1위 회사가 굳이 동맹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차와 토요타가 동맹을 진짜 하는 건지, 그리고 동맹을 하게 되면 서로한테 이득되는 건 뭔지 이런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자, 정의선 회장이 토요타 아키오 회장과 이달 말쯤 한국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수장이 공개적으로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죠. 일단 이번에 만나는 이유는 기업 간 동맹은 아니고 현대이 N과 토요타 가주 레이싱 페스티벌 콜라보가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두 기업이 수장이 처음으로 만나면서 레이싱 페스티벌 프로젝트를 처음으로 연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WRC에 참여하고 있는 두 회사의 고성능 모델과 경주용 레이싱 카를 선보인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첫 협력 프로젝트라고 표현한 이유가 이건데, 아키오 회장이 방한 명분은 레이싱 행사지만 두 회장이 이벤트 전후로 서울에서 미래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거죠. 이미 비공개 만남은 여러 차례 있었죠. 올해 한국과 일본을 번갈아 오가면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시각을 공유하고 미래 협력 가능성을 이때부터 계속 열어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9월에 이런 기사도 나왔던 겁니다. 현대차 다음 협력 상대가 토요타고, 이렇게 되면 한미일 자동차 삼각 동맹이 생긴다는 거였죠. 이쯤에서 궁금한 게 서로 이득될 게 뭐냐는 거죠. 기업이기 때문에 서로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 협력할 이유도 없잖아요. 현대차 입장에서 생각하면 현대차가 손해, 토요타 입장에선 굳이 그래야 하나 싶기도 한데, 의외로 두 회사가 협력할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지난번 현대차 GM 동맹 영상처럼 각 회사가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을 나눠서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토요타한테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토요타 입장에선 팀 토요타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사업 확장이 기회가 될 거란 건데, 이건 사실 토요타만의 사업 확장 방식이기도 합니다. 자, 팀 토요타라는 개념을 저희 스포일러 구독자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현대차와 KGM을 설명할 때 언급을 많이 했잖아요. 토요타가 거대 기업이니 일본 내에 있는 비교적 작은 기업, 스바루나 스즈키 이런 기업들하고 협력을 하는 일종의 파트너십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른 기업을 토요타 아래로 종속시키는 인수 개념이 아니라 말 그대로 팀처럼, 예컨대 스바루는 사륜구동 기술에 특화되어 있으니 이런 노하우를 토요타한테 주고, 토요타는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개발 노하우라던가 협력업체 같은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거죠. 이미 일본 내에선 기업 간 팀 체제 규모가 꽤 크게 있는데, 이건 이제 자동차 기업만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고요. 팀 토요타라는 개념은 사실 개념 안에 들어오는 게 자동차 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협력업체 같은 곳들까지 포함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지역사회까지 팀 토요타에 속할 수 있는 게 되는 거고, 경제적 연대까지 도모를 할 수 있으니 토요타가 이건 진짜 머리를 잘 쓴 거죠. 쉽게 말해서 모두를 내 편으로 만들어 버리는 전략이고, 현대차와의 협력도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두 번째는 전기차 기술력. 이건 토요타한테 이득되는 게 확실하죠. 현대차 그룹은 요즘 굉장히 갑론을박이 치열한 EGMP 플랫폼, 현대차가 내린 정의가 바뀌었다, EV3는 아니다, 이런 논쟁이 있긴 하지만 일단 편의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EGMP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전기차를 출시해왔고, 이미 판매량만 봐도 성공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 토요타는 하이브리드 쪽에선 굉장히 앞서가지만 전기차 시장에선 고전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토요타 전기차를 하나만 대보라고 하면 선뜻 생각나는 이름이 없습니다. 실제로 판매량이 저조하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이브리드 차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요. 우선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비롯해서 전기차 생산 노하우 같은 걸 공유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겠죠. 여기에 더해서 현대차가 전기차를 굉장히 많이 팔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배터리 공급망을 비롯한 파트너십 관계도 굉장히 탄탄하다는 거죠. 당장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과 돈독한 관계이기도 하니 토요타 입장에선 파트너십 네트워크에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배터리 공급망뿐 아니라 이 배터리를 기반으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까지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으니 이득이 되는 건 당연합니다. 세 번째는 해외 시장에서 든든한 아군이 생긴다는 것도 꽤 큰 장점입니다. 이게 뭐 이름 모를 회사라면 모르겠지만 전 세계 3위를 하고 있는 거대 기업하고 손을 잡는 거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팀 토요타 확장이 연장선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 대중 전기차 분야는 토요타가 현대차를 기본적으로 못 따라갑니다. 현대차는 전기차 종류나 판매량이 많을 뿐 아니라 전기차
전기차 인프라와 판매량 자체도 토요타보다 훨씬 공고한 거잖아요. 이 노하우를 활용하면 앞에서 말한 기술 제휴와 더불어서 시장에서 점유율을 더 빨리 높일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거죠. 한마디로 토요타 입장에선 현대차와 동맹을 하는 게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현대차한테는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이것도 공평하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토요타한테 현대차가 미래를 위한 파트너라면 현대차한테 토요타는 현재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현대차는 하이브리드 기술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토요타 하이브리드가 세계 1위라는 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로 전세계 시장을 장악했고, 현대차도 물론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이 상당하지만 글로벌 판매량을 보면 토요타 다음이거든요. 지금은 어쨌든 과도기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 시장이 중요해진 것도 사실이고요. 이 하이브리드 차 시장이 언제까지 활성화될지,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건 전기차를 도저히 탈 수 없는 지역 있죠. 전기가 국가적으로 부족하거나 전기는 있는데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국가들이 분명 있습니다. 동남아를 비롯해서 비교적 낙후된 지역일 텐데, 이쪽 지역에서도 어쨌든 환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고 더 이상 만들지 않는 차를 살 수는 없으니 이런 시장은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 차가 훨씬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본다면 현대차도 분명 토요타와 협력할 명분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공급망과 제조 효율성 측면에서도 이득될 게 있을 겁니다. 토요타의 생산 방식이 유명한 이유가 내연기관차를 생산할 때의 효율성도 그렇고 무엇보다 품질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우수하기도 하잖아요. 여기는 공장 직원들도 팔 때 낭비를 규정하고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만약 현대차가 전기차도 중요하지만 내연기관차를 기반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차 시장이 굉장히 오래 갈 거라고 전망한다면 이런 쪽으로도 분명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브랜드 파워. 이게 사실 가장 확실합니다. 이건 뭐 긴 설명이 필요한가요? 전세계 1위와 전세계 3위가 손을 잡았다는 소식만으로 두 회사한테는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자, 물론 이렇게 각자의 서로 다른 이익만 있는 건 아닙니다. 두 브랜드가 공통적으로 논의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분야가 또 있죠. 수소차 분야인데 여기는 이제 두 회사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만한 게 많습니다. 우선 토요타는 세계 최초의 수소 연료 전지차를 만든 회사입니다. 미라이가 대표적이잖아요. 현대차도 동시에 수소차 분야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기업 중 하나인데, 이 수소차 분야도 중국이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두 회사가 협력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수소차 기술이야 각자가 필요한 부분을 공유하면 되는 거고, 두 브랜드가 인프라 투자에서 살짝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가 될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선 현대차는 수소 충전소와 더불어서 물류 시스템 확대에 집중하고 있죠. 수소차 계획을 발표할 때도 물류 시스템에 최적화된 차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됐잖아요. 토요타는 살짝 다릅니다. 수소 충전소는 기본이고 여기에 이제 발전소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수소차를 충전하려면 차에 충전할 수 있는 수소가 만들어져야 하잖아요. 즉 현대차는 수소 자동차 쪽, 토요타는 수소 자동차이기도 하지만 이 수소 자동차에 필요한 발전소 쪽에도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라서 이 부분은 논의하고 협력할 게 꽤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을 생각하더라도 두 브랜드한테는 이건 이득입니다. 당장 수소 사회 구축이라고 해서 꽤 많은 선진국들이 이걸 추진하고 있고, 대표적인 게 미국 캘리포니아인데 여기는 아예 수소 경제로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죠. 제로 이미션 비이클 ZEV 정책으로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고 전기차와 수소차만 판매하도록 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하고, 여기에 100개 이상의 수소 충전소를 목표로 인프라도 확장 중이라고 하니 두 회사가 협력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당장 두 회사가 협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수소차를 개발하고 만들고 인프라 구축도 활발하게 한다면 그만큼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아갈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워낙 거대한 프로젝트들이고 미래 사업을 위한 일들이 대부분이라 업계에서 주목하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 동맹이 만약 성사된다면 거대한 한미일 연합이 탄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중국과의 정치적 문제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건 논외로 치더라도 이렇게 되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IRA 같은 리스크도 덜 수 있기 때문에 이달 말에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되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